반갑습니다. 이숙희 선생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가 내년 이맘때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 6평이 끝났고요. 그리고 좌절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평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1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고2의 정시 프로그램을 원래는 여름방학부터 약간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3월부터 출발을 했어요. 3월에 출발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고3들은 좀 해보고 안 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수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조금 빨리 아이들한테 고3 프로그램이라든가 고3 모의고사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조금 빨리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요. 그죠? 집을 팔아도 안 돼요가 요즘에는 약간 예능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계속 이제 회자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국어를 못해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국어는 끈기입니다. 시간 투자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이유는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도대체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긴 시간의 리듬으로 보면 반드시 시간 투자를 꾸준히 많이 한 친구들이 이기는 과목인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뿐만 제가 좀 독특한 건 저희 아이들이 보통 3년을 다니거든요. 대부분. 지금 고3 친구들도 한 6, 70% 정도는 제가 1학년부터 가르친 친구들이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2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자, 3년을 꾸준히 했을 때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요. 말 그대로 실전력이에요. 아이들이 듣는 수업만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많이 풀어서 몸에 내재화가 돼야지 되고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움직여질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야 돼요. 재수생과 현역의 차이는 지능이나 학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현장감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 실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이제 3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아니죠. 수능을 보고 나서 100점을 맞고 저한테 보낸 문자인데 이 친구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었던 실전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수능날 느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3월에 아이들을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서론이라고 하는 시험 틀을 모르고요. 선택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학생처럼 내신만 그 기간만 조금. 근데 그 내신이 만족스럽게 나오느냐?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만족스러운 입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이 그래도 2등급 때는 버텨줘야 되는데 2등급이면 11%거든요. 그럼 대부분 89%, 90%는 사실 지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아이들이 한 공부는 내신에서는요. 일단 문학한 겁니다. 문학.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초반까지 문학을 하고요. 물론 커리큘럼상 이걸 안 한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언매에서 그러니까 문법.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학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내신을 기준으로 하면 문학을 일부 개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2학년 2학기 내신은 일반적으로는 독서로 진행을 합니다. 독서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3평이나 6평이나 일부분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EBS, 올해 EBS를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추자라고 하면 올림포스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빠져나오는 게 1학년 2학기예요. 근데 교과서를 아직 붙들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비중이에요. 내신을 그러면 지금 1학년 때처럼 막 몰빵해서 갈 것이냐.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죠. 1학년 2학 지금 2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대강 윤곽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약간 낭만에 빠져 계신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곡선을 그리면 되죠. 그 상승곡선. 상승곡선 그리기에는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3학년 때는 내신을 안 하죠.
왜냐면 내신 특강을 안 하는 이유는 수능 특강 전체가 시험범이에요. 그거를 몇 주 한다고 완성되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수능처럼 출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독서를 가지고 보는 시학교들은 독서는 말 그대로 자기의 실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똑같이 시험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외워서 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 성실성에 대한 테스트는 어느 정도 완료가 2학년 1학기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는 난이도보다는 좀 쪼잔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문항인데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고3 올라가서 혹은 고3 겨울방학 때 좀 실전하면서 패턴 조절을 하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이쪽일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매를 해야 되나 화작을 해야 되나 이쪽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독서를 했을 때 내신하고 직결된다는 것도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2학년 2학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6평 봤죠? 재수생이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재수생 애들이 전화를 해요. 쌤, 어떻게 했어? 저요, 어쩌고 저쩌고 역대급 제가 빌보드 찍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서울대 친구가 선생님 저 6평 보고 왔어요. 네가 왜? 왜? 서울대가 왜? 그런 짓은 만행이야. 아니 그건 심심해서요. 그냥 한 번 더 해볼까 말까 해서 한번 시험을 봐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국어 몇 개 틀렸니? 6개월 만에 지금 문제를 푼 거죠. 2개 틀렸는데요. 매체가 조금 붙들고 있게 해서 현역이 조금 힘들었을 거고요. 하면서 전체적인 뭐 과탐은 아마 사탐런을 방지하기 위한 난이도인 것 같고요. 이제 논평을 하기 시작하는. 자, 근데 이제 현역들 왔습니다.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엄매부터 말렸니? 네. 자, 문자를 돌렸습니다. 엄매부터 말린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넌 어때?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매 화작에서요. 올해 6평은 언매에서 그러니까 문법 스타트에서 아이들을 이제 멘탈을 붕 날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언매라고 하면 설명회 다니거나 뭐 보면 15분 안에 들어와야 돼. 뭐 13분 컷을 해야 돼.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시간 체크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개인마다 다르고요. 난이도 따라 다릅니다. 항상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걸 아이들이 시간 안에 풀려다 보니까 감이 없어서 붙들고 있다가 시간을 20분, 25분을 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앞으로 왔는데 앞으로 왔을 때 이제 떨리는 거죠. 떨리는 다음에 멘탈 관리가 안 됐어요. 문제는 그게 어려운 시험지였으면 몇 개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1컷이 80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한 3, 4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화작이요. 1컷이 98, 97입니다. 2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엄매 쪽에서는 90점대 초반입니다. 3개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역들은 지금 이제 저 화작 런을 해야 되나요? 혹은 등등등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가 런 해가지고 도피할 곳을 찾아가거나 자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혼동 속에 있어요. 자 그게 이제 6평인데 이거는 저는 3개월 후에는 좀 달라집니다. 일단 재수생 아이들이요 힘이 빠지고요. 늙었잖아요. 힘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현역 아이들이 6평 때 두들겨 맞으면 도끼가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실전력을 가지고서 회복할 수 있어요. 단 그 3개월 동안 만회하는 친구들은요. 그동안 누적되었던 자기의 내공이나 체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지금 컷이 올라가는 이유는 독서 지문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선지예요. 선지가 좀 복잡하거나 혹은 인과관계의 맥락을 봐요. 말 그대로 문해력인 거죠. 질문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문만 읽고 나면은 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섣부르게 답을 고르거나 했을 때 지금 실수 한두 개가 컷을 지금 갉아먹은 게 6평이에요. 물론 수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마더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가지고 놔요. 그리고 이걸 풀라고 해요. 아이가 앞에서 막 틀리면서 지문도 독해를 못하겠다고 막 나자빠져요. 혹은 어떤 시험을 보면은요, 애가 막 다 맞춰요. 이제 실력이 늘었나 보다. 몇 년도 시험에 어떤 난이도냐에 따라서 오답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어설프게 쉬운 거. 그러니까 무슨 땡 기본 이런 거 풀고서 선생님 이거 다 맞췄어요. 그거 옛날 문제거든요.
그 정도 시절은요. AB형 시절은 아이들 3학년 때만 공부해도 수능 점수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었죠. 그거 붙들고 있거나 그 이전, 코로나 이전 지문을 가지고서 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자빠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문제의 의도, 이 문제의 경향성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무작정 던져가지고 무작정 풀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업다운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일단 지문은 EBS 연계율 6평 같은 경우에는 체감 연계율은 거의 작년부터 거의 100%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지문은 쉽게 가지만 문제에서 추론력 자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영어식 독해를 하는 친구들은 고3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추론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을 고르는 힘을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지제 문제가 있고요. EBS 50%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실제 고전 문학은 이제 소설도 그리고 시도 연계되게 되어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 하나는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비연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4, 5년간은 현대소설은 다 비연계였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소설에서 아이들이 지금 고전 중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수능 개념을 가지고 가져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아 이거 새로운 유형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건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 문제 유형을 좀 세련되게 바꿔서 보기 제시형으로 깊이 있게 물어보는 패턴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EBS 연결이라고 했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 맞고요. 그리고 여전히 힘이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가 제재에 있어서 EBS에서 조금 더 예전보다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좀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컷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문학이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 숙련도예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찾고 해야지 스카나 집에서 기분 좋을 때 맘 잡았을 때 문제 푸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80분을 소화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잘 풀든 못 풀든 간에 맞추는 걸 기준으로 계속 끊임없이 실전 훈련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건 이런 거죠.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보기 재시험을 가져다가 문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할 때는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것,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점수 맞거든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맞출 수 있는 게 어떤 문제인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 전에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더 맞출 수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2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서 요거는 네가 두 문제 건질 수 있겠다. 요거는 더 할 수 있겠다. 결국 1등급 차이가 두 문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그래도 득점할 수 있는 코드를 찾을 때 그리고 그걸 훈련했을 때 아이들이 등급 향상이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서요. 어머님들 브로셔 좀 같이 봐주시면요. 요거로 되어 있어요. 자, 브로셔 봐주시면 일단 1페이지는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뭐가 되게 많죠. 되게 많고요.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가 이제 최근에 간 친구 중에 어머님들께서 제 수업 스타일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거 다 읽기는 좀 힘드시다 하면 6페이지에 김땡범이라고 있죠. 요거가 제일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의도를 정말 제 속에 들어가다 나왔는지 알았어요. 자, 맨날 3년을 싸웠는데 나중에는 아주 멋지게 수강 후기를 남기고 이제 떠나줬는데 6페이지에 김땡범 봐주시면 3년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요. 언매, 그러니까 문법하고 매체, 문법은 5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매체가 6문제예요. 그런데 그 6문제 중에 하나는 문법스러운 게 들어가요. 공식적으로는 문법 5문제, 그런데 만약에 좀 영역이 겹친다 하면 6문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체라고 하는 건 화작스러워요. 그런데 화작을 뭐 광고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좀 변형된 매체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여서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 중에요.
정말 남의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안내문이 있으면 안내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렇잖아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광고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극티들이 매체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제 작년에 포스텍 간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고 2학년 때 상승 곡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가 언매를 풀 때 25분을 써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25분? 보통 엄매 상권 애들, 재수생 애들은요, 10분 컷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25분을 써요. 제가, 너 미쳤어? 왜 이래?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이러이런 시도를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봤는데, 저는 매체에서 꼭 실수를 하는데, 아무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저는 시험 문제 풀 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 라고 된대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아주 연습해서요, 독서에서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에서 10분을 제가 거기다 얹어서 가는 형식으로 다시 해봤어요. 그러면 독서 문학을 피눈물 나게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라도 매체에서 제가 절대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 친구가 6평 이후로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 90점 이하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공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아무리 슬픈 시를 갖다 줘도 절대 슬프지 않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독서를 그렇게 풀려도 선생님 경제만 나오면 저는 정말 몸이 얼어버려요. 그쵸? 애들 환율이 뭔지도 모르고요. 채권, 주식, 계약, 이번에 6평에 임대차 계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치기 너무 약해요. 요즘 친구들이 집에서 수학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무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해도 그러니까 결국엔 오히려 요즘 친구들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제일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기술은 괜찮대요. 그만큼 과탐이나 수학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철학,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친구들 있고요. 오히려 그게 잘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지금 몰라요. 뭘 잘하고 못하는지. 자, 그래서 그것 부분에서 전체 리듬을 잡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선택 과목을 먼저 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 화작을 제가 풀어보라고 합니다. 언매를 할지 화작을 할지 선택할 때는 화작을 풀어보라고 해요. 이유는 화작을 잘 버텨준다. 그런데 문법은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요. 더군다나 5문제 맞추자고 긴 시간 1년 반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이 큰일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학을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문법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어쨌든 표점 차이는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화작을 아이가 문법은 그런데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생각했을 때 문법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화작은 나름 성실성과 훈련으로 버틸 수 있다면 저는 화작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어려운 거 싫다고 화작을 무작정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시간 안에 못 풀거나 혹은 하나 두 개씩 꼭꼭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작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밀려서 한 집은 못 푼다는 얘기가 돼요. 시간이 부족하고 자의적 해석이 강하고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언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그런데 어머니들 7페이지를 보시면요. 2학년 2학기 때 너무 선택 과목에 어머님들이 필이 꽂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A 학생 원점수 90입니다. B 학생 90입니다. C 학생 90이에요. 자, 얘를 전환 점수로 다 돌려가지고 얘기했을 때 최종적인 표점을 반영을 하면 A 학생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원점수여도 C 학생은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차이를 보시면 원점수에서 공통 과목이 A 학생은 76점, 선택이 14점이죠. 그런데 C 학생은 공통에서 66점이고 선택 과목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 화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원점수 조정해서 쭉 가면 A 학생은 1등급이 표점으로 나오더라도 C 학생은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2학년 때 집중할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공통 과목을 집중하셔야지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만 듣고 나머지 안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일단 공통 과목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나는 그래도 언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 한번 쭉 기본하고요. 가을에 이제 한번 실전을 하고요. 겨울에 들어갔을 때 길게 정리하면서 다시 실전. 이렇게 돼야지 아이들이 6평 왔을 때 부담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신처럼 접근해서 4주 했으니까 됐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건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아이들이 머리에 속에 체계와 실전까지 갔을 때 효과가 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자꾸 뻗팅기게 되는데 마지막에 웃는 건 언매이긴 합니다. 작년에 화작 봤던 친구들 중에 2학년 때 점수가 쭉쭉쭉 올라서 너 아무래도 의대 성적 나오는데 그냥 언매하자. 근데 아니래요. 선생님 저는 보세요. 그동안 선생님한테 제가 제출한 거 화작 다 100점이죠. 응. 근데 저 지금 12분 컷 하거든요. 화작 12분 컷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제가 12분 컷하고 틀리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화작하는데 지금 저 하려면 이거 저것도 해야 되는데 5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일단 난 네 의사를 존중. 워낙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라. 그 친구가 이번 수능에서요. 화작을 2개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인재 재종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화작을 2개 틀린다?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화작이라고 하는 것, 언매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라든가 공부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누가 뭐 하는 말을 듣고서 언매, 화작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단 문법을 한다면 여름방학 때 시간이 된다면 수학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 미리 한 번쯤 점검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화작을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장은 6평 이후에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언매는 6평 이후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저희는 3월에 없었는데 어떡해요? 자, 뭐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3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학 개념 했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내신도 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들을 이제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걸 정리하면서 모의고사 수능이나 이럴 때 선지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똑같은 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 말을 내신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수능에선 이렇게 배우고 최근에 이 말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해가지고 그 패턴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독서, 그 다음 5월 달에는 독서를 했는데요. 법, 경제, 인문 여기까지 와 있고요. 7월 13일 날 지금 기말고사여서 잠깐 휴강 중인데 7월 13일 날 시즌 2 애들은 논증 때문에 7월 13일 날 한 회를 하고 여름방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 노는이 그냥 한 주라도 보내자라고 하면 요 논증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13일부터 합류를 해도 되고요. 우리는 여름방학부터 이때부터 출발을 할래라고 하면 이때부터 등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아이들이 제재별로 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경제, 인문 논증해가지고요. 수능 기출을 가지고서 제재별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2번째, 그리고 여기가 여름방학이죠. 자, 여름방학 때는 이제 유형별로 갈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훈련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러면 1번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니? 어떻게 활용해야 되니? 2번 문제, 추론 문제 답을 고를 때에는 2개 남았을 때 뭘 골라야 되니?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비교 대조할 때 이 패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다음에 4번째, 보기에 접근할 때 법, 경제는 보기 재시험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기 재시험을 가지고서 해결할지 그리고 보기 재시험까지 해결이 되려면 고3 마지막이 돼도 사실은 보기 재시험이 퍼펙트하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패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요. 원래 고3들은 이걸 한 주에 하나씩 제가 끝내거든요. 그런데 2학년들은 상반기에 가르쳐 보니까 못 따라와요. 그래서 6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주에다가 마지막 2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개념 다시 한번 적용하는 훈련할 거고요. 그리고 낯선 시 나왔을 때 얼음되는 애들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시를 읽는 애들 보기 재성을 가져와 가지고 이 시를 출제한 의도를 가지고 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6주, 2주 해가지고 8주 정도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는 공통 영역을 65분간 시험을 봅니다. 상반기에는 끝날 때 봤어요. 끝날 때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둘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거라는 의미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증하는 7월 13일은 마지막에 끝날 때 시험을 보고 갈 거고 여름방학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방학부터는 오자마자 시험을 볼 거예요. 지각하면 안 돼요. 오자마자 시험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했을 때 걔를 적용하는 방식을 그럼 오늘 본 시험에서는 내가 어땠는지 해가지고 모의고사 푼 것과 수업 내용을 결부하면서 내용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난이도는 고3 난이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고2부터는 고3하고 고2하고 실질적으로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상상이나 이감 모의고사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합니다. 과제는 이제 간슬개를 사용하면 이제 주간지를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에 한 권이에요. 한 주에 한 권인데 앞에 내용이 있고 뒤에는 해설이 많아서 혼자 공부할 때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이 잘 돼 있어서 자, 얘를 기준으로 가고요. 모의고사 1회는 숙제로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상반기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한 번 다 1대1로 상담이 돌아갔고 기말고사 끝나면서 한 번 더 상담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의고사를 푸는 걸 좀 보고 한 3, 4주 지나면서 여름방학 끄트머리 정도 됐을 때 이제 2학기 계획 때문에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이제 수업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때는 풀타임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선택 과목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힘, 시간 배치, 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진도는 이제 기출 분석 앞부분은 제가 한 4년 전 기출 그 위쪽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최근 기출 그러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을 가지고서 전 영역을 한꺼번에 종합해 가지고 기출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수능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실전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지 모의고사 풀타임 해가지고서 패턴 조절 연습을 할 거예요. 선택을 먼저 푸는 친구가 유리한 친구가 있고요. 문학을 먼저 푸는 친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니면 보기 제시형을 점핑했을 땐 지금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다양한 풀이를 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 윤곽만 잡아도요. 고3 올라갔을 때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혹은 과제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고3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고3 올라가는 시즌에서는 이반은 바로 실전으로 바로 갑니다. 실전으로 바로 간다는 얘기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3들 보면 대형 학원들이 개념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어머님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개념을 안 하면 어떡하지? 여기 가면 실전을 안 하면 어떡하지? 둘 다 해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개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충분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쌓아왔으면 개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적용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이 지금 진행하는 바는 고3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고 실전 위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클리닉 타임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 반들은. 그래서 별도로 나와가지고 문학을 계속 해야 되는 애들, 독서 혹은 아이들한테 다른 것들 해가지고 유형별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제가 한 3개 정도를 다시 만들 거거든요. 부차적으로. 그거는 이제 따로 수강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 외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더 약했던 부분들을 더 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쌤 저희 전반부에 없었고 수능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본반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개념 정리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정도까지 한 달 반 정도 개념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양쪽 반은 이제 쭉 갔던 반은 실전 위주 반 그리고 다시 개념과 기출 정리 반 두 반으로 나뉜 다음에 EBS가 2월 중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도가 똑같아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EBS에다가 실전 훈련하면서 수특, 수완. 지금 이제 7월부터가 수완 들어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한 3월 정도부터는 양쪽 반이 똑같아지되 이제 겨울방학 때는 꾸준히 계속 했던 친구들하고 저를 새로 만나거나 다시 리뷰가 필요한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반을 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아이들이 이 말을 해요. 선생님은 정말 무슨 창고 같아요. 아카이브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제가 뒤져서 바로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5년의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대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붙들어서 물론 1대1 과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하나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혹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 역할까지 함께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그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PPT에 띄워 놓은 것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1페이지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이제 3, 4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시즌이고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나와서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더 추가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 있어요. 나와서 자기가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조교한테 검사받거나 질문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있고요. 겨울방학으로 접어들면 이제 유형별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서 더 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3평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고 처음에 시험 잘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상담실의 데스크에다가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은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